안녕하세요, 선생님. 2023학년도를 함께할 디지털 하이퍼링크 교무 수첩 햄쌤 다이어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갤럭시 탭 7 그리고 노트 쉘프라는 어플을 사용하고 있어요. PDF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플이라면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첫 페이지에서 햄쌤 다이어리를 사용하시기 전에 라고 하면서 간단한 저의 이야기를 담았어요. 2022년까지는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만들었고요. 이번 버전부터는 올해부터는 인디자인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나름대로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만든 페이지고요. 그리고 좀 더 수월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이퍼링크를 좀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햄쌤 다이어리는 유료 버전이 있고요. 그리고 무료 버전도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 버전은 만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료 버전은 행복한 살림꾼과 함께 성장하는 교사들의 나눔터 밴드에서 받으실 수 있고요. 링크는 아래에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햄쌤 다이어리에서 사용하고 있는 양식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양식들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직접 만든 양식들도 있어요. 그래서 현장의 아이디어들이기 때문에 좀 더 소중히 여겨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오늘도 교실에서 고군분투하시는 모든 선생님들께 응원의 마음을 가득 담아 보내며 우리의 교실이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더 내일 더 행복하기를 기도하고요. 그 걸음에 햄쌤 다이어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다음 페이지에는 중등 행복교실에서 만든 자료들을 모아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 이미지마다 패들렛이 링크되어 있으니까요. 하나씩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세 번째 페이지부터 햄쌤 다이어리는 시작됩니다. 앞에 두 페이지는 필요하지 않으시면 혹은 살펴보신 후에는 지우시면 되고요.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햄쌤 다이어리가 시작되는데요. 가운데 있는 네모 세 칸은 선생님들께서 자유롭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곳에 어떤 선생님들께서 한 해 동안 간직하고 싶은 문구를 적으셔도 좋고요. 아니면 어떤 단어, 자주 보고 싶은 단어도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들께서 보셨을 때 좀 더 기운이 나는, 힘이 나는 이런 사진이라든지 의미 있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담으신 액자,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학교와 선생님 성함을 기재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쭉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왼쪽을 보시면 일정, 날짜기, 학교, 학급, 수업, 업무, 개인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왼쪽에는 대분류가 있다면 그 안에 또 세세하게 좀 더 나뉜 작은 분류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정 같은 경우에는요. 연간 일정, 학사 일정, 돌아보기, 기대하기, 월간, 주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연간은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이렇게 3개 학년을 넣었고요. 교사는 3월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연간 일정을 3월부터 다음에 2월까지로 넣었습니다. 연간 일정에는 하이퍼링크가 되어 있는데 짠 이렇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시 연간을 누르시면요. 2023학년도로 이동을 해요. 아무래도 이게 메인이기 때문에 2023학년도의 다이어리이기 때문에 이곳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네, 각 달력마다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월간으로 이동하고 연간으로 이동하고 싶으실 땐 다시 와서 원하시는 달로 가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동할 수 있는데요.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3부터 2까지 숫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누르면 또 그 원하는 달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5월로, 9월로,
18월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동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월간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이 월간에는 또 숨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왼쪽에 일요일을 누르면은 주간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3월 12일 한번 눌러볼게요. 짠! 네, 그 주로 이동을 하죠. 주로 이동했다가 월로 돌아올 땐 어떻게 해야 할까? 왼쪽 하단에 보면은 월간 달력이 있을 거예요. 거기를 눌러주시면 아까 그 3월 달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숨은 하이퍼링크가 있습니다. 이제 3월 13일 한번 눌러볼까요? 네, 3월 13일에 날짜기로 이동을 했어요. 여기에서 다시 돌아가고 싶으실 때는요. 왼쪽에 보면은 연간, 월간 쭉쭉쭉 있죠? 거기서 월간을 눌러주시면 다시 아까 그 월로 이동합니다. 24일 눌러볼까요? 네, 3월 24일 금요일로 이동을 했고요. 이번엔 주간으로 가볼게요. 네, 3월 24일이 있는 주간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간, 월간, 주간, 그리고 날짜기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주간에서도 날짜기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3월 21일 눌러볼게요. 네, 3월 21일로 이동했죠. 그럼 다시 연간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짜기의 연간은 학사 일정으로 이동하게 했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선생님들이 날짜기를 확인을 하시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우리 학교 일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학사 일정으로 이동하시게 했습니다. 자, 그럼 학사 일정 한번 보면은요. 한눈에 보실 수 있게 해놨고요. 보면 휴일들을 빨간색으로, 붉은색으로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선생님들이 필요하신 것들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돌아보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서 이동할 수도 있고요. 네, 눌러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2022학년도를 제대로 돌아보면 2023학년도를 좀 더 잘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2022학년도를 돌아보시기에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양식을 만들어 봤습니다. 선생님들의 가장 의미 있었던 만남, 간직하고 싶은 문장, 가장 기억하고 싶은 순간 혹은 장면, 그리고 가장 만족스러운 선택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이 적은 내용을 바탕으로 2022년의 키워드 5가지를 한번 뽑아보시면 어떨까요? 2022학년도를 충분히 돌아보셨다면 다음 기대하기로 가보겠습니다. 기대하기는 만다라트 양식을 활용해 보았어요. 2023학년도에 선생님들께서 하실 굵직굵직한 8가지 주제를 한번 꼽아 보시고요. 그 각 주제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 해야 할 목표들, 이런 것들을 또 이제 하얀색에다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의 8가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적어보니 큰 주제가 이 정도인 것 같네요. 이 8칸을 다 채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꼭 지금 다 8칸 채워지지 않더라도 하나씩 하나씩 채워가도 될 것 같아요. 가운데 8칸을 다 채우셨다면 같은 색에다가 같은 주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노트 쉘프에 있는 복사 붙여넣기 기능으로 해볼게요. 각 주제에 맞는 내용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꼭 하고 싶은 일, 꼭 해야 하는 일 등등 다양하게 그 주제에 대한 것들을 한번 적어볼게요. 저의 학급과 관련한 꼭지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꼬마시 팔기 친구들과 꼬마시 마을을 어떻게 만들어 갈까? 이런저런 다양한 생각들과 고민들, 그리고 제가 꾸준히 하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을 적었고요. 청소 느낌표 3개가 있는데 제가 참 개인적으로도 정리를 못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교실도 쉽지 않더라고요. 이 부분을 올해는 좀 해결을 해보고 싶은 그런
작지만 큰 바람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2023학년도를 기대하면서 선생님들이 목표하시는 것들, 바라시는 것들, 그리고 해결하고 싶은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본다면 2023학년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바라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날짜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월 달력이 있어요. 여기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3월 15일 이동하죠. 그날그날의 전달사항, 오늘의 할 일, 교실 이야기, 오늘의 수업 이런 것들을 적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래에 보면은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이 체크리스트는 햄쌤 다이어리가 두 가지 버전입니다. 30명과 36명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30명 버전은 체크리스트에도 30명까지 표시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36명 버전은 36명까지 36번까지 번호가 되어 있습니다. 날저기를 하면서 선생님들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그런 게 어떤 걸까 고민을 하면서 왼쪽 상단에 메뉴를 만들었어요. 연간, 월간, 주간 이거는 일정에 대한 거고요. 출결 기록을 보면 일시는 날짜 적으시면 되겠고 이름은 작은 칸에는 번호를 그리고 좀 넓은 칸에 친구의 이름을 적어주면 되겠고요. 내용은 선생님들께서 확인하시기 쉽게 뭐 간단하게 병결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적으셔도 될 것 같고 선생님들께서 구분하실 수 있는 것들을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증빙서류 뭐가 필요한지 해보시고 제출했을 때 옆에 체크리스트에 체크해 주시고 나이스 반영까지 끝났으면 나이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 다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날저기로 가서 그러니까 3월 15일이었죠. 그 다음에 출결 기록 옆에 개별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각 번호를 누르면 그 친구에 대한 이야기로 이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우선 기본적인 가족관계, 친구관계, 이전 학교나 이전 학년에서 있었던 일들, 학습 진로와 관련된 이야기, 관심사들을 적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가보면은 그 학생과 상담을 했던 내용들을 기록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 시간 적으시고 학생과 했는지, 보호자와 했는지, 보호자와 했다면 보호자 중 누구와 했는지, 그리고 혹은 그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친구와 했을 수도 있잖아요. 다른 선생님과 했다든지. 그러니까 그럴 때는 기타, 누구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대면으로 했을 때 장소, 비대면으로 했을 때 방법까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기본적으로 2페이지가 마련되어 있지만 필요하시면 이렇게 추가하실 수가 있고요. 다시 개별 기록을 누르시면 아까 그 페이지로 이동을 해서요. 원하는 친구 이동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내선 번호와 비상 연락망이 있어요. 내선 번호는 우리 학교 내선 번호입니다. 이건 선생님들께서 이미지를 넣어주시는 게 편하실 것 같아요. 기록하면서 생각날 때 바로바로 연락하실 수 있겠죠? 내선 번호가 학교 선생님들께 연락드릴 때 필요하다면 비상 연락망은 우리 반 친구들, 우리 반 보호자들에게 연락할 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반 비상 연락망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날저기는 오른쪽에 보면 각 달이 있죠? 달을 누르시면 필요한 달로 이동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달에 있는 날짜, 일을 누르시면 그 날로 이동을 합니다. 학교에는 업무 분장, 그리고 연락망과 배치도, 교육과정, 규정, 회의록, 연수자료라고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각 학교의 그 자료들을 이미지로 넣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업무 분장에 보면은 결제 라인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헷갈리더라고요. 41조는 어떻게 되더라? EVP에는 어떻게 하더라? 품위할 땐 어떻게 하더라?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업무 분장과 결제 라인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학교 내선 번호, 교직원 비상 연락망, 그리고 시설 배치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교내 시설 배치도는 특별실 담당자나 정보를 적어두면 또 도움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미술실은 담당 선생님이 누구시고, 그리고 예를 들어 자물쇠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뭐 비밀번호는 이거다. 사용할 때마다 물어보지 않아도 되고, 뭐 아니면은 여기 사용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더라. 네, 이런 것들도 조금 더 빨리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다음 교육과정과 규정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그 내용을 캡처하거나 이미지로 변환하셔서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회의록입니다. 기본적으로 2페이지 만들어 놨고요. 필요하시면 더 추가하시면 되겠어요. 연수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목 만들어 놨고요. 이제 그 밑에는 자유롭게 활용하시면 돼요. 이미지를 넣으셔도 되고, 네, 손으로 기록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 학급 가볼게요. 먼저 사진 명렬표를 넣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나이스에서 사진 파일로 다운받으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으면서 아이들 매칭해 보시면 좀 더 아이들 얼굴과 이름을 익히는데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우리 반 2번째 페이지는 기본적인 명렬표예요. 그래서 이름 한번 정리해 보시고 뭐 1인 1역이라든지 아니면 가장 기본적인 것들 여기다 정리해 보시고요. 학급 조직도 그리고 생일도 3월부터 시작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3월부터 2월까지 이렇게 보시면은 어떤 학급의 상황들을 한눈에 파악하시기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비상연락만 아까 살펴봤던 그 페이지예요. 네, 우리 반 출결 기록도 아까 봤었죠? 이것도 기본적으로 2페이지지만 필요하시면 더 추가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출결에 교회 체험학습 관리를 넣었어요. 학생마다 쓸 수 있는 교회 체험학습 일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아예 안 쓰는 친구도 있고 1년에 한두 번 쓰는 친구도 있지만 자주 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관리해 줄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학생의 이름을 적으시고요. 이런 식으로 국내인지 국외인지 가정학습인지 구분해서 해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확인한 규정에서는 국내와 국외를 함께, 가정학습은 코로나 상황에서 쓰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학교 상황에 맞게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지침에 따라 이렇게 누적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페이지가 있고요. 필요하시면 추가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급 활동입니다. 우선 첫 만남 프로젝트 중등 행복교실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예시는 밴드와 그리고 블로그에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선생님들은 거기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은 이제 빈칸이에요. 빈 양식이고요. 선생님들께서 우리 반의 학급 활동을 자유롭게 계획해 보시면 되겠어요. 조금 다른 양식이에요. 2023학년 학급 활동을 계획할 수 있는 좀 다른 양식인데요. 앞에 게 편하신 선생님들은 앞에 걸 활용하시면 되고, 이건 좀 더 간단한 틀이니까요. 계획과 준비를 어떻게 했고, 진행을 어떻게 해야 하며,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다음에 이걸 한다면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학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반복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해에만 하는 활동들도 있지만 3월에 중간고사 전후에 학기 말에 학년 말에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페이지들이 쌓여갈수록 선생님들의 그 다음 해가 더 든든해질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페이지 준비되어 있고 필요하시면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 반 개별 기록이에요. 번호를 누르시면 그 학생으로 이동합니다. 아까 살펴봤었죠? 그 다음 마지막은 점검표입니다. 점검표는 3가지예요. 칸이 좁은 점검표가 있고요.
칸이 넓은 점검표가 있습니다. 가정통신문 제출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제출해야 될 때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양식. 점검표는 이렇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수업 가볼게요. 수업은 시간표, 명렬표, 평가, 진도, 수업 운영, 적발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표는 2가지가 있는데 위에 있는 시간표에는 선생님의 시간표를 적으시고 아래에는 우리 반 시간표를 적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시간표와 관련해서 기억해야 될 것들 오른쪽 메모에다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1학기 시간표, 다음 페이지에는 2학기 시간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명렬표예요. 명렬표는 들어가시는 학급 수대로 추가하시면 되겠고요. 얼굴과 이름을 익히기 위한 거니까요. 여기는 이제 가볍게 몇 학년 몇 반에 누구들 그래서 30명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평가로 가볼게요. 평가는 1학기, 2학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1학기 평가 계획. 평가 계획 결제 받은 그걸 이미지로 변환해서 넣으시는 걸 추천할게요. 그리고 이제 실제 평가한 내용들. 이것도 2페이지고요. 필요하시면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2학기 평가 계획을 누르면 2학기로 동일한 양식이에요. 진도도 평가와 비슷해요. 1학기 진도 계획, 학년 초, 학기 초에 결제 받으신 그 내용들 계속해서 볼 수 있도록 여기다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수업 진도를 확인할 수 있는 양식인데요. 왼쪽에다가는 수업의 내용을 적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통 한 학기에 17차시를 기준으로 많이 수업을 짜잖아요. 그래서 18칸을 여유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단원 몇 차시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 어떤 수업 주제를 적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이제 몇 반 몇 반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어요. 10칸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이것도 2페이지고 필요하시면 추가하시면 되고요. 다음 수업 운영입니다. 수업의 큰 그림 그리기라고 해서 만다라트를 만들어 놨는데요. 이 가운데에다가는 교과목을 적으셔도 되고 모토를 적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감동 국어인데요. 느끼고 행동하는 것이 있는 그래서 국어 시간에 배우고 익힌 것들을 어떤 삶에서 행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감동 국어라고 정해봤고요. 이 부분을 첫 수업할 때 학생들에게도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수업과 관련해서 생각해야 될 여러 가지 부분들이에요. 내 교과의 특성, 단원의 특성, 학생의 특성, 어떤 그 교과의 키워드, 한 해의 키워드, 성취 기준, 가능한 활동들, 필요한 자료 평가 이런 식으로 한 해 수업과 관련된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비어 있어요. 선생님들만의 자유로운 그런 방식으로 한 해 수업의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혹은 앞에 만다라트에서 정리한 내용을 새롭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다라트도 이 빈 양식도 한 세트가 더 있어요. 그래서 1학기, 2학기 이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가 만든 양식인데요. 세상을 바꾸는 수업. 굉장히 거창하죠. 근데 제가 첫 수업에 하는 이야기가 감동 국어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저의 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얘들아, 선생님의 꿈은 세상을 바꾸는 거야. 세상을 바꿀 사람이 여기서 뭐 하고 있냐고. 나는 세상을 바꿀 너희들을 만나고 싶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제목을 뭘로 할까? 그냥 수업 디자인 이렇게 해도 되지만 뭐 수업 구상안 이렇게 해도 되지만 세상을 바꾸는 수업이라고 이름을 정해봤습니다. 모든 수업을 다 이렇게 기록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선생님만의 이른바 시그니처 수업 이런 거 있잖아요. 자주 하시는 수업, 아니면 여러 번 할 수 있는 수업, 매년 할 수업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주제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록을 해두시면 이게 선생님의 정말 소중하고 귀중한 자산이더라고요. 수업 번호는 아까 수업 진도와 관련해서 기록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넘버링은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대단원, 소단원, 성취 기준, 수업 목표, 수업 자료 준비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좀 더 필요한 내용들 아래 메모를 하시면 되겠고, 그 옆에는 타임 테이블이 있어요. 5분 간격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했냐면 왼쪽에는 처음에 계획을 했고요. 오른쪽에는 실제 수업한 이후에 수정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예를 들어 제가 첫 수업 같은 경우에는 매년 비슷한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첫 수업은 이제 그 다음에 할 때는 작년 거 보고 맞아 이렇게 계획하면 되지 하면 또 올해는 그럼 이렇게 해볼까? 그걸 바탕으로 디자인을 해보고 또 올해 해보니까 또 이 부분이 이렇게 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보완 수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50분 수업이라 이거 45분까지밖에 없네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이 40분까지만 계획을 했었어요. 45분 수업이지만. 그래서 그 전후 조금 여유 있게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40분을 기준으로 수업을 디자인을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45분 기준으로 해보시면 어떨까? 네, 조심스레 제안 드려 보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수업도 2페이지가 있고요. 필요하면 추가하시면 돼요. 그 다음은 수업 돌아보기입니다. 수업 번호는 아까 세상을 바꾸는 수업의 수업 번호를 활용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모든 수업을 기록하는 건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굵직굵직한 수업들 몇 개만 기록을 하셔도 그게 또 쌓이고 쌓이면 이것만으로도 정말 풍성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수업의 만족도, 기억하고 싶은 장면, 지우고 싶은 장면, 그래서 다시 이 수업을 한다면 채워보시면서 선생님들의 수업을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적발임은 메모의 순우리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때라도 좀 순우리말을 좀 봤으면, 사용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적발임, 메모입니다. 메모. 다음 업무로 가보겠습니다. 업무는 운영계획, 공문, 회계, 일정, 점검표, 적발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운영계획, 결제 받으신 후에 이미지로 변환해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문은 모든 공문을 여기다 넣지는 않으시더라도 좀 중요한 공문들 있잖아요. 그런 자주 봐야 되는 공문 이런 것들은 발신처 공문번호 기록해 두시고 그 내용을 기록하시거나 아니면 이미지로 변환해서 넣어두시면 좋겠어요. 회계 부분인데요. 예산 집행 계획 이것도 결제 받으신 그 내용을 넣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학교 아이디와 패스워드인데 학교마다 그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이 다 다르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학교에서는 학교 아이디로 들어가서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품위를 올린 다음에 그게 결제가 끝나면 이제 행정실에서 구입을 해주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근데 그런 학교에서 이용하는 사이트가 많으면은 좀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이트, 아이디, 패스워드 이런 학교 회계와 관련된 것들을 기록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사용 페이지인데요. 사업명, 항목명, 에듀파인에서 하는 내용 적으시면 되겠고요. 예산액과 마감일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 단가, 수량, 품위금액, 집행금액, 그래서 예산 잔액은 얼마인지 놓치지 않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기록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일정은 2023 학년도 한 해 일정입니다. 그런데 이건 하이퍼링크가 없어요. 이걸 왜 했냐면 하시는 업무마다 단기적으로 하는 업무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하시는 업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교원평가다. 그러면은 언제까지 위원회를 구성하고 뭐 언제 계획을 수립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일정들이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또 연구회를 하신다면 연구회 처음 참여해야 하는 그런 회의는 언제가 있는지, 중간 발표는 언젠지, 보고서 제출은 언젠지 이런 식으로 좀 한 해를 이렇게 넓게 봐야 하는 그런 경우에는 여기다 기록을 하고 점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점검표는 업무하실 때 이제 체크리스트. 예를 들어서 어떤 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 하면은 뭐 학년에 요청했는지, 모집이 됐는지, 어떤 공문했는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왼쪽에 기록하시면서 체크하시면서 하시면 되겠어요. 네, 적발임 아까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개인 가보도록 할게요. 개인 페이지를 굳이 넣은 이유는요. 수업을 하든 학급 운영을 하든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좀 더 나답게 할 수 있다면 그런 생각에서 이 개인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나를 나타내는 3가지 형용사, 이거 연수에서도 많이 하는 거죠. 네, 한번 적어 보시고요. 나의 관심 분야, 그리고 나의 키워드, 그리고 나의 뇌 구조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깨알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조아리의 창인데요. 가운데에 선생님의 이름을 적어 보시고 남이 보는 나, 교실에서의 나, 교실 밖에서의 나, 나만 아는 나 이런 식으로 선생님으로서 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을 한번 적어봤어요. 그리고 비전 네임, 핵심 가치, 사명 선언문. 네, 비전 네임, 저의 비전 네임은 행복한 살림꾼이에요. 핵심 가치는 표현하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함께 성장. 이게 저에게는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학급 이름도 꿈, 이라고 지었어요. 꿈과 품앗이의 합성어입니다. 이제 사명 선언문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도 블로그와 밴드에서 좀 더 자세하게 나누도록 할게요. 연수입니다. 연수 페이지는 선생님들께서 들으신 연수 있잖아요. 그 연수들 한번 쭉 정리를 해보시고 있는데 보면은 의무 여부가 있어요. 이게 의무 연수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거를 내가 이수했는지도 하시면 되겠고 시간은 앞에는 그 연수의 시간을 그리고 뒤에는 누적된 시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면 평가라든지 뭐 여러 가지에서 들어야 하는 최소 연수 시간이 있잖아요. 그거 나중에 10월 되고 막 이러면은 그때 채우려고 하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실 수 있도록 모아놨고요. 의무 연수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여기서 더 추가될 수도 있고요. 시도별로 해당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앙교육연수원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2022년 12월을 기준으로 만든 자료예요. 다음 계정 정보는 아까 회계에서 봤던 것과 틀이 똑같죠. 이거는 선생님들의 개인적인 거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일상기록 3가지 양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곳에 선생님들의 일상을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문화 기록인데요. 선생님들께서 읽으신 책, 본 영화, 관람한 공연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특별하게 넣은 한 가지는 내 삶 혹은 수업에 가지고 오고 싶은 한 가지 이걸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을 읽었을 때 언젠가는 읽을 그 책 이거는 이제 추천 짬이 나서 내가 무슨 책 읽을까 할 때 눈에 보이는 책을 읽어도 좋겠지만 여기다 기록해 놨다가 이렇게 하나씩 읽어보는 것도 좋겠죠. 다 세세하게 나눴다가 책과 드라마, 영화, 공연 이런 식으로만 분류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적발임. 네, 이렇게 햄쌤 다이어리를 한번 싹 훑어보셨어요. 어떠신가요, 선생님들? 필요하신 내용들 잘 기록하면서 선생님들의 2023학년도가 조금 더 풍성하고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들, 더 필요한 내용들 있으시면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선생님들 감사합니다.